우리 놀이터는 공간 R3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평면 P1과 P2가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서로 만나요. 그리고 그 교집합이 직선을 만듭니다. P1의 방정식은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로 주어져 있고요. P2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4y 더하기 3g는 4로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공간 R3에서 P1과 P2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네, 좌표축은 잊어버리고 P1과 P2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거는 P1과 P2의 일부분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교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 녀석이 L이에요. L이 뭐다? P1과 P2의 교집합이에요. 자, L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일단 여기에도 놓여 있고 여기에도 놓여 있는 점 아무거나 택할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점을 내가 뭐라고 잡을 거냐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1, 2, 마이너스 2라고 잡을 거예요. 자, 이런 건 어떻게 잡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녀석이 실제로 P1에 있니? 그리고 이 녀석이 실제로 P2에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건 쉬워요. X가 지금 P1의 방정식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로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X가 1이고 Y가 2고 G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걸 계산해서 이거 어떻게 되나요? 1이 되죠?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점 A는 어디 위에 있다? P1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을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X, Y, G를 각각 뭘 만족해요? 이 식을 만족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P2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선에 있는 점을 내가 하나 잡을 수 있어요. A를 여기서는 좌표를 어떻게 잡았어요? 1, 2, 마이너스 1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면은 L 위에 있는 점을 하나만 찾고 나면은 다 찾을 수 있어요. L 위에 있는 점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직선 L의 교선, 직선 L이 교선이잖아요. 이 녀석에 대한 방향 벡터를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L의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 한 점 A와 방향 벡터 V를 찾고 나면은 L의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져요? L의 방정식이 어떤 X, Y, Z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은 요 녀석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V인 방향 벡터 V의 성분을 이렇게 아직 쓰진 않았어요. 이거에다가 뭘 하면 돼요? 스칼라벨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스칼라벨을 하는데 내가 매개 변수를 t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벡터 V가 뭐냐 하는 거죠. 벡터 V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벡터 V가 뭔지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면 P1과 평면 P2의 법선 벡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벡터 V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P1의 법선 벡터를 내가 평면 P1의 법선 벡터를 내가 N1이라고 두고요. 그리고 평면 P2의 법선 벡터를 내가 N2라고 둘게요. 뭐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게 위쪽으로 향하는지 아래쪽으로 향하는지 그런 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시각화를 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N1과 N2의 성분은 어떻게 읽으면 되죠? 평면 P1의 방정식이 지금 뭐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상수꼴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N1의 성분은 뭘로 읽어요? 이 X, Y, G의 개수를 읽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111이 평면 P1의 하나의 법선 벡터가 되는 겁니다. 물론 111만 법선 벡터가 되나요? 이거에 스칼라벨을 해도 돼요. 이거를 몇 배를 해도 똑같은 법선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방향 벡터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P2도 마찬가지예요. P2를 보면 P2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보면은 X, Y, G의 개수가 뭐예요? 2, 4, 3이잖아요. 그 녀석이 바로 법선 벡터, 하나의 법선 벡터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벡터 V는요. 평면 P1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이제 수직인 게 지금 N1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방향 벡터 V는 L에 놓여 있다고요. 여기가 P1이고 여기에 쏙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V라고요. 그러면은 N1이 지금 법선 벡터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모두 다 이 평면 P1이랑 어때요? 수직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벡터 V라는 녀석은 지금 평면 P1에 쏙 들어가 있고 이 녀석에 대한 법선 벡터니까 얘하고 다 프로덕트를 해주면 뭐가 돼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벡터 V는 벡터 N1이랑 다 프로덕트를 취하면 0이 됩니다. 스칼라 0이 돼요. 마찬가지로 V는 평면 P2에도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N2랑 다 프로덕트를 해도 0이 나와요. 자, 그런데 얘랑도 수직인 벡터 하나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0벡터 아닌 거. 물론 V는 0벡터가 아닌 거예요. V는 0벡터는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된 V를 하나 찾고 싶어요. 그럼 V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거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알면 쉬워요. 여기 N1이라는 벡터가 있고 또 다른 N2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서로 나란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N1에도 수직이고 N2에도 수직인 그런 V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주어져요. 이 방향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겠죠. 지금은 이제 N1에다가 N2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 방향이 될 텐데요. 이거랑 나란한 거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물론 이제 이쪽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 요 벡터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V를 뭘로 잡냐면 벡터 V를 그냥 내가 N1에다가 N2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를 쓰면 돼요. 이거랑 나란하게만 하면 아무거나 다 돼요. 그래서 지금 N1이 요거고요. N2가 이거고요.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여러분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그 벡터에 스칼라 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더해주면은 직선 L1의 매개변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평면 P1의 법선 벡터. 이 녀석은 뭐예요? 평면 P2의 법선 벡터예요.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서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 교선의 방향 벡터가 되는 겁니다. 교선의 방향 벡터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제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은 직선 L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놀이터는 공간 R3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평면 P1, P2가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만나서 직선을 이루어요. P1의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P2의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두 평면의 교선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개변수 G를 이용했습니다. 자, 일단 이 교집합은 뭐냐면 어떤 XYZ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P1의 방정식은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이고요. 그 다음에 P2의 방정식은 요거죠. 2X 더하기 4Y 더하기 3G는 4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근데 미지수는 몇 개? 3개. 식은 몇 개? 2개예요. 미지수는 3개고 식은 2개다. 이런 XYZ를 다 구해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이거를 X와 Y에 관한 방정식처럼 볼 거예요. 실제로는 G도 미지수기 때문에 이건 XY에 대한 연립1차 방정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는 뭐다? 1-G.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다? 2X 더하기 4Y는 4-3G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치
x와 y에 대한 연립방정식처럼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지는 막 변하는 녀석이긴 하지만 지가 딱 고정되면은 x, y를 딱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는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연립방정식 x에 대한 연립방정식처럼 보면은 x, y를 각각 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열심히 해보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g가 나오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g 더하기 1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가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x와 g에 대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건 여러분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x를 이렇게 잡고 y를 이렇게 잡으면은 x 더하기 y가 1-c로 주어지나? 두 개 더 해봐요. 어떻게 되나? 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요거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xy를 g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이 어떤 x, y, g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x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g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g 더하기 1이고 g는 뭐예요? g는 g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녀석이랑 같은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건 이제 R3에 있는 녀석인데 근데 g는 지금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g는 이미 실수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교선의 방정식을 매개변수 g, 여기서 g는 기하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교점의 g좌표죠. 따라서 이걸 한 번 더 쓰면 이걸 어떻게 풀었으냐면 상수항은 지금 여기 플러스 0 있는 거죠. 유령처럼. 그래서 0, 1, 0을 쓰고 그 다음에 g에 관한 거는 뭐예요? 스칼라처럼 뽑아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교선의 방정식을 매개변수 g, 여기서 g는 뭐예요? 교점의 마지막 좌표, g좌표의 높이 좌표예요. g에 관해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g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교선애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물론 y로 표현해도 좋고 x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교선의 방정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